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검사의 직업 탐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보일러와 압력용기 검사입니다. 정식 명칭이 보일러 앤 프레셔 베셀 인스펙터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무엇을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름대로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이 보일러와 압력용기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설치 검사입니다. 새로운 보일러나 중고 보일러나 이렇게 어느 새로운 지역에 설치가 되었을 때 이제 법적인 사항이 잘 지켜졌나 하는 검사가 바로 설치 검사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주기 검사, 영어로는 periodic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 또는 변경, 영어로는 repair or alt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생겼을 때 하는 검사가 바로 수리 변경 검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검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검사는 아무래도 직접 검사할 것이 많은 이제 수리 검사 내지는 주기 검사, 이 큰 보일러의 주기 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검사가 그냥 법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외부 검사 위주로만 진행을 합니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한정돼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끔씩 이 주기 검사나 수리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큰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볼 것도 많고 또 오랜만에 예전에 한국에서 정유소에 근무할 때 생각도 나고 해서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 검사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보일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압력용기나 보일러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을 맨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일러의 맨웨이는 엄청나게 조그맣니다. 제가 한국 정유소에서 근무했을 때 보면은 보통 압력용기 거기에 있던 압력용기 그 맨웨이의 크기는 24인치 그러니까 한 60cm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좁긴 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들어갈 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코드에서 에스미 코드에서 규정하는 게 12인치 곱하기 18인치 그래서 길게는 40cm에서 30cm 그래서 겨우 거의 요만한 구멍 사이즈의 맨웨이도 꽤나 자주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는 건 정말 거의 아크로바틱 하듯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몸도 크고 뚱뚱한 사람도 많은데 맨웨이는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게 처음에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최근 무릎을 크게 다치셔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조그만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경험도 생기고 밖에서 내나 검사해봤자 볼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제거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 부식, 트러블 슈팅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른 검사들보다는 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수리 검사나 큰 보일러의 검사는 예전 사스카촌에서 일할 때는 꽤나 자주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는 검사원인데 맨날 밖에서만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원이라서 일은 편하지만 약간 가끔씩 가다가는 이제 좀 지루하고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설치 검사가 있는데요. 이 설치 검사는 주로 이제 새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설치한 다음에 법적인 사항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100% 외부에서만 검사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꽤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압력용기 같은 경우는 거의 검사하는 게 크기 재고 이 서류가 맞나 확인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네임 플레이트라고 한국말로는 명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세이프티 밸브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 그 안전변이 잘 달려 있고 그 압력이 맞는지 정도만 살피는 게 전부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지루하고 단순한 검사입니다. 그나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 게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보일러에는 이쪽 사람들은 워낙 보일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일러에 온갖 이 안전을 위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뭐 프레셔 게이지, 압력 게이지도 달려 있고, 레벨 그 물 레벨을 체크하는 레벨 게이지도 달려 있고, 알람하는 뭐 하이 리미트, 프레셔 리미트도 있고, 물 높이를 재는 로워러 컷오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보일러 검사는 검사 같은 검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정부 주정부 검사원이기 때문에 사용자 검사원들과는, 그래서 일반 회사에 일하는 그런 검사원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유소에서 일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경제성도 생각해야 되고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 다 이렇게 고치면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이렇게 고쳤을 때는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뭐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런 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저는 이 법적인 사항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꽤나 마음은 편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그 사용자가 짊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점에서는 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단순하고 지루한 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은, 검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압력연기 법이 있고 그 아래 하부 법령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입니다. 예전 사스카춘에서 일했을 때는 이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가 완전히 법의 한 부분에 거의 속할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이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에 의해서 맞춰졌는지를 주로 살폈는데요. 특이하게 온타리오에서는 이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가 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한다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검사원들이 얼마나 이 코드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긴 한데 뭐 되게 간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하려면 조금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를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검사원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싶을 때도 있고, 좀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뭐 그냥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진 지식이나 제가 가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뭐 판단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검사 중에서 이제 보일러와 압력연기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일러와 압력연기를 검사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곳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했을 때는 뭐 사스카추안의 국회의사당이라고 불리는 레지스레이처 빌딩에도 검사를 갔었고요. 또 어떻게 그 시내 곳곳에 있는 온갖 빌딩에도 다 가봤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진짜 엄청나게 오래된 보일러를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보일러 중에서 가장 오래됐던 거는 아마 1910년, 20년 이 정도에 되는 보일러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뭐 엄청 낡기는 했는데 뭐 100년 정도 별 문제 없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참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이런 보일러를 여기는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간략히 제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제가 하는 다른 일 중에서 좀 흥미가 있을 만한 것을 골라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